LA의 상류층을 사로잡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베버리 힐스의 억만장자들이 한인타운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과 펜트하우스를 버리고 한국식 아파트로 몰려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할리우드 스타들의 새로운 로망이 된 한인타운의 비밀.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직접 파헤친 충격적인 진실. 20년차 부동산 전문가의 생생한 증언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5성급 호텔보다 더 좋다는 이곳의 정체는 뭐일까요? 3개월 만에 가격이 5배 폭등하고 800명의 상류층이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는 LA 최고의 핫플레이스.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던입니다. 2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거래와 투자를 지켜보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제 경험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건 지난달 투자자 미팅에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동향을 설명하던 중 한 동료가 특이한 보고서를 들고 왔죠.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가 상류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직접 현장을 찾아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신식 한국 스타일의 아파트 단지였는데 입구부터 줄지어 서 있는 고급 차량들이 눈에 띄었죠. 벤츠, BMW, 테슬라까지. 마치 비버리 힐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만난 직원의 말에 더욱 놀랐어요. 3개월 전만 해도 평당 $500였던 분양가가 지금은 $2,500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자가 8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었죠.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오렌지 카운티의 한 의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복권에 당첨된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아세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제가 산 가격의 5배는 될 겁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한인타운의 이 아파트일까? 단순한 투자 광풍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입주자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이었죠. 한 입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여기는 다른 고급 아파트와는 달라요. 한국의 최신 주거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커뮤니티도 끈끈하고 편의시설도 완벽하죠. 게다가 보안도 철저해서 안심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미국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급기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까지 실었어요. 저는 이 아파트를 둘러보며 이것이 단순한 부동산 열풍이 아닌 문화적 혁신의 신호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시장 변화 뒤에는 항상 숨겨진 이야기가 있기 마련이죠. 제가 알아낸 더 놀라운 사실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비밀스러운 노력들과 현지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의 조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LA 한인타운의 놀라운 현상을 직접 목격한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출장이 결정됐을 때 회사 측에서는 목동 특급 호텔을 예약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요청으로 숙소가 목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경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목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솔직히 제 선택을 살짝 후회했어요. LA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지내야 한다니. 특히 제가 살던 LA 펜트하우스는 전망이 끝내줬거든요.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는 그런 뷰였습니다.
하지만 그 펜트하우스의 실상은 겉보기와 달랐죠. 수도관이 터져도 수리공을 부르면 일주일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50층을 걸어 올라가야 했고 천장에서 물이 새도 바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웃들과는 인사도 거의 나누지 않았죠. 목동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로비는 마치 특급 호텔 같았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보안 요원, 깔끔한 주차 관리, 전문적인 관리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로 작동됐고 현관문 앞에는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어요. 바닥 난방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들어왔고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관리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배수구는 음식물 분쇄기가 달려있어 설거지가 한결 편했죠. 화장실은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욕실 바닥은 전기 온돌로 따뜻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동체 문화였어요. 단지 내 헬스장과 수영장은 호텔급이었고 입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도 있었죠. 1층의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했고 택배 서비스는 당일 배송이 기본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은 제가 살던 펜트하우스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녹지와 산책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이웃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복도는 늘 조용하고 깨끗했죠. LA의 펜트하우스와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화려한 외관이나 높은 층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섬세한 설계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었죠. 목동 아파트에서의 경험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고급 주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LA 한인타운의 그 아파트가 왜 그토록 인기를 끌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있을 한국 건설사와의 미팅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닌 미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혁신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설사와의 미팅 전에 서울의 새로운 아파트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송파구의 최신 아파트 단지였어요. 멀리서 보이는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죠. 마치 미래도시에서 본 듯한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호텔 로비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24시간 상주하는 컨시어지, 우편물 자동 분류 시스템까지. 보안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차량 번호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 게이트가 열렸고 엘리베이터는 얼굴 인식으로 작동됐죠. 한 층에 내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는데 창문을 두드려도 밖에서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3중 진공 유리를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바닥 난방은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했고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자동으로 환기를 해줬습니다. 단지 내 편의시설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영장은 올림픽 규격이었고 피트니스 센터에는 최신식 운동기구가 가득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키즈 카페까지 있었죠. 이게 정말 아파트가 맞나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 상가였어요. 대형 마트는 기본이고 각종 식당과 카페, 의류점, 미용실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했죠. 특히 눈이 띈 것은 식료품 주문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냉장 보관된 상태로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옥상 정원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농업을 위한 텃밭, 산책로, 전망대까지 갖춰져 있었죠. 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마치 시골 마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이곳이 도시 한가운데라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요가 클래스, 어학 강좌, 취미 모임까지. 마치 호텔의 컨벤션 센터 같았죠.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눈에 띄었어요. 영어 도서관, 과학실, 음악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띄었어요. 충전소마다 대기 순번이 디지털로 표시됐고 충전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마치 자동차 전시장처럼 깨끗했고 주차 관리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빈 자리를 안내해줬죠. 관리사무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알던 아파트의 개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LA의 고급 주택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곳에는 모두 있었죠. 이런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한국 건설사들의 자신감이 이해됐습니다. 이들이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는 분명 미국 시장을 뒤흔들 만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후에 있을 미팅에서 그들이 공개할 LA 프로젝트의 청사진은 제가 본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계획이었거든요. 오후 미팅을 앞두고 건설사 담당자는 저를 새로 준공된 단지의 모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브랜드님, 이제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바꾸는 혁신이에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현관문 앞에 서자 스마트폰 하나로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실내로 들어서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며 제가 선호하는 밝기로 조절됐죠. 모든 세대가 AI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죠. 주방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냉장고가 식재료 상태를 체크해서 자동으로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싱크대 위의 디스플레이는 요리 레시피를 보여주고 음성 명령으로 조리 과정을 안내해주더군요. 전기와 가스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체크돼서 에너지 낭비를 막아줍니다. 보안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지하 주차장부터 현관까지 이어지는 동선에는 사각지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CCTV는 AI로 분석되어 수상한 움직임을 즉시 감지했고 엘리베이터는 등록된 층수만 운행되도록 설정됐죠. 아이들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갑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피트니스 센터의 운동기구들은 개인별 운동 기록을 저장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도서관의 좌석 예약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했고 수영장은 자동 수질 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됐죠. 입주민들의 취미 모임도 앱으로 관리됩니다. 테니스, 요가, 독서 모임까지 다양하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세대의 쓰레기는 지하의 자동지 파장으로 이동됐습니다.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압축되어 처리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재활용됐죠. 환경을 생각하는 설계가 기본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공용 부분 전기를 충당하고 있어요. 주차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자동으로 인식되어 게이트가 열렸고 주차 공간까지 안내해줬어요. 전기차 충전소는 무선 충전 방식을 도입했고 카쉐어링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하더군요.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단지 내 상가들은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구성되어 있었어요. 식당, 카페, 병원, 약국, 은행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입주민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주거의 가치예요. 담당자의 말처럼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작은 도시였습니다.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LA의 고급 주택들이 제공하는 단순한 주거 공간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가진 이 놀라운 기술력과 노하우가 미국에 상륙한다면 그것은 분명 시장을 뒤흔들 만한 파괴력을 가질 거예요. 특히 곧 시작될 LA 프로젝트는 이 모든 혁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LA 프로젝트에 대한 미팅을 마치고 목동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저를 반겼어요. 그때까지 온돌의 진가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저는 이날 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피곤한 몸을 바닥에 뉘어보았어요. 균일하게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죠. LA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늘 히터를 틀어도 발이 차가웠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바닥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자연스럽게 온 방을 데워줬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겨 온돌 시스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각 방마다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스마트폰으로 미리 설정해두면 퇴근 전에 방을 데워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도 같고 평소 차가웠던 발도 따뜻했죠. 회사 동료들과 아침 미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라디에이터나 강제 송풍 난방과 온돌의 차이예요. 온돌은 인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난방 방식이라고 해요. 특히 의사인 제임스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요. 게다가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는 거라 건조하지 않고 쾌적하죠. 제 환자들 중에도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퇴근 후 동료들을 제가 묵고 있는 아파트로 초대했어요. 다들 주저없이 바닥에 앉더니 이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왜 미국의 고급 주택들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거죠? 한 동료는 바닥에 누워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특히 임신 중인 캐롤은 온돌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지내면 임산부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이런 난방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곧 시작될 LA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죠. 며칠 후 저는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을 재보고 잠들기 전 체온도 측정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온돌 난방을 사용한 후로는 체온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잠자리에 들 때 발이 차가워 잠들기 힘들었던 문제도 사라졌죠. 동료인 마이클은 자신의 알레르기 증상이 완화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제 송풍 난방은 먼지를 날리잖아요. 그런데 이 온돌 난방은 공기가 훨씬 깨끗한 것 같아요. 실제로 공기질 측정기로 확인해보니 온돌 난방이 실내 공기질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LA의 럭셔리 주택 시장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떨까?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전혀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곧 현실이 될 참이었습니다. 2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LA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제 펜트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외관과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고층 건물. 예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제 집이 왜인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절 맞이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이 하나둘 눈에 띄었죠. 보안을 위해 설치한 3중 잠금 장치는 이제 번거롭게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는데 말이에요. 욕실에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비데 없는 변기, 습기가 가득한 공기까지.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것들이 여기서는 모두 없었죠. 화장실 바닥이 이렇게 차가웠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물 처리기가 없어 싱크대가 금세 지저분해졌고 환기 시스템의 부재로 요리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냄새가 자동으로 배출됐는데 여기서는 창문을 열어도 쉽게 빠지지 않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옆집 사람과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는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 예의처럼 여겨졌어요. 주민 커뮤니티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죠. 로비에서는 택배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택배함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경비원은 그저 CCTV 모니터만 보고 있었죠. 24시간 상주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던 한국의 관리 시스템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또 한 번 한숨이 나왔어요. 전기차 충전소는 몇 개 없었고 그마저도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 시스템이 없어 빈자리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이런 것도 불편했었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멋진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보기 좋은 전망일 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실용성과 편리함이 없는 허상 같았죠. 과연 이게 진정한 럭셔리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하다고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의 관심을 끌었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LA의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외관의 화려함이나 전망의 아름다움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해답은 이미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확신한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국 건설사와 협력하여 LA 최초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위치는 한인타운과 베버리 힐스의 경계였죠. 처음에는 주변의 우려가 컸습니다. 때마침 베버리 힐스 북쪽 고급 주택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어요. 여러 채의 호화로운 저택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죠. 유명 배우들과 억만장자들이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었습니다.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한 유명 배우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저희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랜든 LA에서 아파트가 먹힐 리가 없어라며 동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화재 피해를 입은 셀러브리티들이 하나둘 모델하우스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첫 방문객은 집을 잃은 할리우드 스타 부부였어요. 사실 아파트라고 해서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던 아파트가 아니네요. 그들은 보안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소문이 돌면서 피해를 입은 다른 셀러브리티들도 물밀듯이 찾아왔어요. 새 집을 지을 동안 임시로 살 곳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유명 프로듀서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보험 처리 기간 동안 거처를 고민하던 법조계 인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호텔보다 이곳이 낫겠어요. 시설도 훌륭하고 보안도 완벽하네요. 한 고위 판사는 즉석에서 계약을 결정했죠. 베버리 힐스의 부동산 중개인들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화재 피해 고객들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에요. 호텔보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단독주택보다 관리가 편하죠. 그들은 앞다투어 고객들을 데려왔어요. 예약 상담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100세대가 순식간에 완판됐고 대기자 명단은 800명을 넘어섰어요. 화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베버리 힐스의 다른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LA 타임즈는 베버리 힐스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고 연예 뉴스에서는
셀러브리티들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소개됐습니다. 한 유명 여배우는 입주 후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편리하고 안전하거든요. 이런 반응에 한국 건설사들도 고무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고 LA 전역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베버리 힐스의 불길은 역설적으로 LA 주거 문화의 새로운 혁신을 불러온 계기가 됐습니다. 베버리 힐스 화재 이후 일어난 변화는 LA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작된 한국식 아파트 생활이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죠.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맨해튼에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 해결에 온돌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둘러 한국 건설사들과 접촉을 시작했죠. 샌프란시스코의 IT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CEO는 직접 LA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마트홈이죠. 우리가 만드는 첨단 기술보다 한 발 앞서 있어요. 유럽에서도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한 건축 저널은 미래 주거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들은 파리 교외 지역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특히 중동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두바이의 부동산 재벌들이 직접 방문해 기술 도입을 논의했어요. 사막 기후에도 완벽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찬사에 한국 건설사들의 자부심도 한층 높아졌죠.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도 이 트렌드에 주목했습니다. 최고급 호텔보다 더 좋은 시설과 서비스라니 우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한 호텔 그룹 회장의 말처럼 이제는 호텔 산업의 기준마저 바꾸고 있었어요.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이 바꾸는 세계의 주거 문화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에서는 LA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아파트 문화의 우수성을 자세히 다뤘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설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겉모습만 화려한 건물을 지었을 뿐 진정한 주거 문화는 만들지 못했네요. 한 독일 건설사 대표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20년간의 부동산 경력 중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세계적인 주거 혁신의 모델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세계의 주거 문화는 더욱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LA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 주거 문화의 혁신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혁신은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플러스였습니다.